청와대 뒷산 암벽에는 천하제일복지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조선 초기 한양 땅의 도읍을 정할 때 누군가가 새겨둔 것이다. 청와대 경내에도 이를 본따 표지석을 세워 놓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청와대 경내를 거니면서 이 표지석을 보고 천하제일복지 좋아하시네 라고 했다 한다. 물론 의미는 다르겠지만 말이다. (1989년)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자 청와대에서는 별관 신축 공사가 시작되었다. 겉으론 주거지와 집무실이 붙어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실제로는 청와대의 풍수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파다했기 때문이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도읍을 정할 때 풍수를 살핀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1393년 2월 태조 이성계는 신도 구보지를 계룡선으로 정하고 건설을 감독케 하였다. 이때 조선 건국에 참여한 하류는 풍수설에 일가견이 있었는데 상소를 올려 계룡산 신도 건설을 중지시켰다. 다시 천도할 땅을 아래게 하니 하류는 무학 땅을 청구하고 조준 등은 한양 땅을 추천하였다. 1394년 8월 태조가 무학 대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였다. 9월에 종묘와 새 궁궐이 준공되어 정도전에게 새 궁궐 전각의 이름을 짓게 하고 태조 4년 1395년 9월에 의장과 호위를 갖추고 경복궁으로 옮겼다. 태조가 경복궁에 입주한 해는 건국 3년 후였다. 수도 서울에는 궁궐이 유난히 많다. 중국의 자금성처럼 9,999칸의 황제들이 사는 궁궐이 아니라 999칸 이하의 궁궐을 여러 개 만든 것이 특징이다. 이 궁궐들은 각기 언제 어떤 연유로 세워졌고 누가 얼마나 살았을까? 우리는 조선의 궁궐 하면 경복궁을 가장 먼저 연상한다. 그러나 경복궁은 조선조에서 법적인 법궁으로서 대외적 존재가치만 있었지 실제로 경복궁을 주거지로 이용한 임금은 문종과 중종 등 손꼽을 정도다. (1392년) 태조가 왕위에 올라 세자를 책봉할 때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면서부터 이방원과 정도전 간의 권력 다툼이 벌어진다. 결국에 권력을 놓고 경복궁에서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다. 태조가 경복궁에 입주한 지 3년 만이었다. 결국 이성계는 왕위의 환멸을 느껴 1399년 둘째 아들 반과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만다. 경복궁에서 왕위에 오른 정종은 까마귀가 며칠간 경복궁 주변을 돌자 불길한 징조라며 개성 일휘서로 환도할 것을 주장하여 이사를 한다. 정종 2년의 개성에서 계곡 공심포상에 불만을 가졌던 박후가 넷째 아들 반간을 부축혀 왕권을 두고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니 결과로 박후는 처형되고 이반간은 유배지로 이송된다. 태종이 왕위에 오르자 다시 한양 천도 문제를 논의하자 하류는 마땅히 무학 땅에 도읍하기를 주장하였고 다른 대신들은 한양 땅을 주장하였다. 이때 하륜을 책사로 삼고 있던 태종은 풍수 논란이 극심하여 결론이 나지 않자 선현이 모셔져 있는 종묘 신전에 들러 조상들 신이 앞에서 측전으로 점을 쳐서 길둘 흉 하나가 나온 한양을 도읍지를 결정을 한다. 이때 하륜은 경복궁터의 풍수에 대해 산이 갇히고 물이 마르니 장차 왕이 사로잡히고 족속이 멸할 것이므로 형세가 좋지 않습니다. 라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태종은 경복궁을 수리하고 별도로 이궁 창덕궁을 지을 것을 명한다. 창덕궁이 완공되기까지 개성에서 머무른 태종은 1405년에 한양으로 천도하여 창덕궁으로 향한다. 1411년 태종 11년 사간원에서 임금이 경복궁에 거처하지 않는 것을 염려하여 상소문을 올리니 태종은 경복궁에 머무를 수 없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힌다. 내가 어찌 경복궁을 쓸모없는 곳으로 만들어서 쓰지 않겠느냐. 태조의 창업하신 뜻을 알고 후지리의 설이 괴탄한 것을 알지만 음양술사가 말하기를 경복궁은 음양의 형세에 합하지 않는다 하니 내가 듣고 의심이 없을 수 없으며 또 무인년 이복 동생 이방석을 죽인 일에 이른 내가 병들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일이다.
어찌 차마 이곳에 거처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1418년 6월 3일 태종은 세자 양령을 피하고 충령을 왕세자로 삼고 8월 10일에 세종이 경복궁 근정전에서 즉위하였다. 세종은 왕위에 올라 태종과 같이 창덕궁을 거처로 삼고 경복궁은 행사장으로만 이용하였다. 세종 2년 1월에 상왕태종이 서쪽에는 비방할 궁전이 없으니 무왕명당에 신궁을 짓도록 명하였다. 세종은 경복궁과 창덕궁과 연희궁을 30차례나 옮겨 다녔다. 세종 초기에는 주로 창덕궁에서 거주하였고 세종 5년부터 창덕궁과 경복궁을 오갔으며 세종 17년 이후부터 경복궁을 거주처로 삼았으나 피병을 위해 개인사저와 초정리로 자주 옮겨 지낸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세종 19년 7월 17일 명당에 관한 논란이 문관들과 실무파로 나뉘어 한 달간 의견이 분분하여 임금이 친히 부각산에까지 올랐으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하루는 산이 갇히고 물이 마르니 왕이 사로잡히고 족속이 멸할 것이므로 형세가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바 있고 술사 최양선은 손이 끊어지고 맏아들을 잃는다. 라고 말하였다. 세종은 지리의 설은 비록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또한 다 없을 수도 없다는 것이라며 경복궁의 애군을 피할 방안을 강구하여 궁성 주변에 소나무를 심고 못을 파고 담을 쌓는 등 비책을 발표하였다. 장자 승계된 문종은 세자 생활만 27년을 하였는데 왕위에 올라 2년 3개월 동안 경복궁에서 지내다가 단명하고 말았다. 문종에 이어 1453년 장자 승계로 왕위에 오른 단종은 창덕궁을 거처로 삼았으나 즉위한 해에 계유정난이 일어나 누이 영연이 집에서 거처하는 일이 많았다. 3년 2개월 만에 세조에게 자리를 빼앗긴 단종은 영월로 유배되었다가 사약을 마시고 만다. 왕위를 찬탈하여 왕에 오른 세조는 한명회와 신숙주를 좌우에 두고 경복궁과 창덕궁을 오가며 정사를 하였으나 장자 의경세자가 왕위에 오르지도 못한 채 죽었고 본인도 등장으로 14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어 왕위에 오른 세조의 차남 예종은 불길한 기운을 막으려고 세종의 왕릉을 여주로 천장까지 하였으나 1년 2개월 만에 죽고 만다. 왕이 사로잡히고 족속이 멸한다는 풍수설처럼 예종이 죽자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이 있었음에도 어리다는 이유로 인수대비와 한명회의 책략에 의해 자을산군이 성종에 오른다. (13세의) 성종은 정의대비의 수렴청정 아래 처음부터 불길한 터 경복궁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경복궁에는 공식 행사가 있을 때만 드나들었고 창경궁을 새로 지어 세 분의 대비를 모셨다. 한명회의 딸이 왕비에 올랐으나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 채 죽어 후궁으로 있던 민씨가 아들을 생산하여 왕비가 되었다. 그러나 성종의 후궁 편력에 질투를 느낀 왕비는 성종의 얼굴에 상처를 남겼다. 이로 인수대비의 미움을 사서 왕비에서 퇴출되었고 사약까지 내려 조선 왕조를 피비린내 나게 하는 불씨를 낳고 말았다. 성종이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세자로 있던 연산군이 즉위하였다. 연산군도 성종을 따라 창덕궁에서만 거주하였다. 후악한 성품으로 사촌 문제로 부호사화를 일으켰고 태비 윤심 문제로 갑자사화를 일으키니 조정이 피바다가 되었다. 창덕궁에서 중종 반정이 일어났다. 중종은 조선의 임금 중 가장 오랜 동안 경복궁에 거주한 임금이다. 경복궁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 경복궁에 거주한 기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종은 재임 39년 동안 조광조를 특치하여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훈구파의 모략에 빠져 비묘사화를 일으키는 임무를 범하고 말았다. 중종의 뒤를 이은 장자 인종은 경복궁에서 즉위하였는데 6개월 만에 응문의 죽음을 맞는다. 배를 이을 후손이 없자 문정왕후가 내비가 되어 중종의 차남이자 아들인 명종을 왕위에 앉혔다. 당시 11세이던 명종은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고 인종의 외삼촌 윤인과 명종의 외삼촌 윤원양 간의 대요소용으로 나뉘어 권력 다툼이 벌어졌다. 의사사화가 일어난 것이다. 명종 8년에 경복궁에 큰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1년 만에 재건되었다. 명종은 22년간 경복궁과 창덕궁을 오가며 재임하였는데 배를 이을 후손이 없었다. 중종의 후궁 소생에서 후계자로 삼은 이 선조가
선조 재임 기간 중 조정은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고 임진왜란이 일어나 조정이 쑥대밭이 되었다. 국력이 미약하여 자력으로 방어를 못하니 명나라의 구원병을 요청하고서야 왜적을 물리칠 수 있었다. 이때 도움받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다가 병자호란까지 당해야 했다. 임금이 북녘땅으로 피신을 가니 성남 민중이 들고 일어나 모든 궁궐을 불태워버렸다. 선조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후에는 임시행궁에서 지내고 이전의 기록은 명확히 기록되어 전해지지 않는다.